비싸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네, 준준형 가격 가능합니다. 자동차, 얼마입니까? 준준형 자동차. 준준형 차 그러면 불러주세요, 시원하게. 네, 2천만 원에서 지인 할인 1,500만 원. 가격대가 대충 자동차 가격대예요. 그래서 진짜 비싼 고급차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뭐 1억 이상 말씀하실 거고. 경차를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저렇게 형성되겠구나. AI가 말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정말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온 걸까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새로운 산업혁명을 이끌어갈지 궁금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네, 와, 생각지도 못했던 키워드도 있는데요.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이런 주제 키워드가 나왔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산업혁명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AI 시대의 새로운 산업혁명이라면 이 휴머노이드로서 우리가 정말 체감할 수 있게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형태의 산업혁명이 펼쳐질까? 먼저 우리 괴수님께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아마 기존하고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일 것 같은데 인간끼리 일하던 어떤 그 분위기가 이제 AI, 피지컬 AI 로봇이 함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통 방식도 굉장히 달라질 것 같고 어쩌면 좀 더 심플해지고 일하는 시간도 짧아질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뭐 9 to 6라는 개념도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과거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지난 산업혁명을 어떻게 맞이했고 어떤 변화를 보고 있는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인구수보다 그죠? 많은 느낌이던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스마트폰을 다들 의존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완전히 다르고 네. 그 이후에 살아가는 그 직업 형태를 봐도 완전히 다르죠. 어떠한 산업혁명을 거치게 되면 우리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네. 휴머노이드도 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산업혁명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예. 산업혁명을 곰곰이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범용기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범용기계라면? 목적성이 딱 하나인 기계가 아닌 네. 이거는 왜 만들었지? 이건 도대체 뭐에 쓰려고 하는 거지?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하네? 라는 범용기계가 나타남과 동시에 네. 산업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PC가 등장한 게 그런 것 중에 하나였고요. 그렇죠. PC의 목적은 여러 가지였죠. 다 할 수 있죠. 군사 개발로 사용이 됐다가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죠. 군사적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뭐를 설치하느냐에 따라 다른 기계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은 뭐 사진 찍으려고 샀나요? 음악 들으려고 샀어요? 뭐 전화하려고 샀나요? 문자 하려고요? 아니면 영화 보려고요? 다예요. 그 목적성이 없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기계가 일단 등장한다. 근데 그게 싸게 공급된다. 이러면 사람들은 거기서 어떤 일을 하냐면 창의적인 일을 해요. 여태까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거 두 개를 붙여놨더니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카메라랑 인터넷이랑 뭐 네. 그 전화기랑 붙여놨더니 네. SNS 같은 걸 만들어 볼까?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뭐 어쨌든 사람들은 범용기기를 보면은 새로운 상상을 해요. 휴머노이드도 비슷해요. 휴머노이드는 어떤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휴머노이드가 딱 나타났을 때 나는 저걸 갖고 무슨 일을 시킬까? 저걸 어디다 쓸까? 라는 상상을 하면은 막 상상이 막 뽕뿅뽕뿅 그러네요. 해요. 그 뽕뿅뿅뿅뿅 하는 상상을 우리는 네.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와, 아니 너무 인상적인 게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변화의 시대의 중심에는 범용 기계가 있다.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정말 오래전으로 돌아가면 범용 도구의 등장으로도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구? 우리가 이제 뭐 칼 같은 거. 부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것도 구분하는 기준이 이 도구가 나왔을 때 이걸로다가 싸우자, 뭐 짐승을 잡자, 뭘 점이자 그러면서 굉장히 이 도구 하나만으로도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런 게 예. 삶을 바꾸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컴퓨터가 등장했다, 네. 모바일 기기가 등장했다, AI가 등장했다 하면서 이걸로 뭘 하지? 그쵸. 어플리케이션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떠오르기 시작을 하면은 맞아요. 변화의 어떤 혁명의 시대가 오는 거고 네. 그 중심에 이제는 피지컬 AI가 그렇죠. 있을 것이다. 네. 자, 그러면 일단 개인 단위에서는 뭔가 산업혁명이라는 게 좀 그려졌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또 엄청난 변화고 일자리 문제도 지금 많은 논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부와 기업이 새로운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네. 저희는 일자리 관련된 이야기는 한 번도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어떤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산업혁명이 언제 올지를 굉장히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맞죠.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규제를 열던지 막던지를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가지고 우리가 좀 주도할지 선도할지 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휴머노이드 로봇이 산업혁명을 일으킬 때 정말 좋은 모습은 무엇일까? 라는 상상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잘 알고 있는 저희 연구원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네. 좀 상상하는 지향점이 딱 있어요. 어떤 뭐냐면 모습이에요? 로봇은 이거 잘 못해를 알거든요. 로봇은 내가 예를 로봇을 들면? 만들지만 아무리 개발을 해도 이거는 좀 못할 것 같아라는 점을 알아요. 고기 굽는 거, 고기 굽는 거. 아니 이미 한계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디어에 어떤 제한을 주겠네요. 네, 그런 것도 어. 있어서 그럼 이제 그러면 할 수 없는 게 뭐냐라고 보면 인간들이 잘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양분돼서 보입니다. 일이. 예. 그래서 로봇을 연구하면서도 야 저런 거는 인간들이 할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과 로봇이 잘 협업할 수 있는 구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로봇 아무리 만들어도 저건 못해 라는 일을 인간들이 할 수 있다면 둘이 잘 협업을 한다면 이거 시너지가 너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을 설계해 나갈 때 그리고 이 로봇을 사용을 할 때 네. 로봇이 잘하는 곳에 이 로봇을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자.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로봇이 잘하는 부분들은 인간들이 좀 하기 싫어하는 부분들이랑 기피하는. 겹쳐요. 좀 극한 상황이나 뭔가 반복적인 거. 반복. 뭔가 좀 반복적인 게 많다 그러면 사람들은 좀 싫어해요. 윈윈이네요, 그럼. 네, 근데 로봇 입장에서는 반복하는 게 많을수록 좋아요. 그것만 아주 잘하니까 또. 네,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라고는 예, 하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얘 계속 했던 것만 계속 지켜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안정적이기도 하고. 네, 성공 확률도 높고. 예. 그래서 이 성격이 다른 부분을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뭐 모라베게 역설이기도 한데 네. 그래서 로봇이 잘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설계를 하자.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로봇이 잘하는 부분 말고 그 인간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네. 더 잘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가져가자. 이건 교육하고도 연결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잘 설계를 한다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보다는 더 우위를 점하면서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갑니다. 일종의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네. 영역이군요. 전략이 필요한 거죠. 예. 로봇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고요.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기준으로 본다면 원가는 계속 떨어질 거고 그런 사용료도 계속 절감될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인간의 그 인건비라고 할게요. 인건비 대비 로봇의 사용료는 비교가 안 되게 벌어질 거라고 지금의 보여져요. 10분의 1이 아니라 훨씬 더. 네.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하지 말자라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걸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의 기로에 놓일 거라고 보여지고 네. 있고요.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면 여기서 현명한 방법을 만들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노동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인간의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노동을 하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면서 돈을 벌어서 경제활동을 하잖아요. 이 구도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인간들은 돈을 못 벌면서 그냥 실업자가 되는 거냐?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돈을 버는 체계가 바뀌는 거지 결코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라는 거를 보고 봐야 됩니다. 산업혁명이란 건 그런 거예요. 전혀 예전에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인간들이 하는 모습, 그걸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모습, 우린 이걸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노동의 정의가 좀 바뀔 것 같다. 네, 좀 노동의 정의를 다시 한번 좀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휴머노이드와 인간이 같이 일을 한다고 해도 지금처럼 사무실에서 인간이 이렇게 걸어 다니거나 뭐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죠. 모든 일을 휴머노이드가 하면서 인간은 뭐 좀 편안하게 누워서 차를 한잔 하면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만 던지면서 일을 한다던가. 내 아바타를 항상 보내는 예, 거죠. 잘 훈련시켜서 그게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쩌면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노동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이 다음 키워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키워드 뭔가요? 예, 이 감정 교류, 이 감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휴머노이드가 결국 인간과 같이 일을 한다면 네. 그러면은 이 휴머노이드가 어떤 감성적인 영역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라든가 인간과 감정적인 교류를 하는 게 필요할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건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다움이란 인간적인 가치에 대한 얘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휴머노이드가 눈을 웃으면서 나를 바라보는 거, 아까 하트를 만드는 거, 여기에 사람은 친근감을 느끼고 라포 형성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휴머노이드를 그럼 믿게 돼요. 신뢰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걸 만들지 않으면 저는 그냥 각각 서로 다른 존재로 평행선에 달리게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핵심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좀 불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일부에게는. 왜냐면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해봐도 실제로 소통을 거의 안 하고 일을 잘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직군도 있잖아요. 로봇이 적응을 하면 되죠. 저 사람을 봤더니 저 사람하고는 감정 교류 안 하는 게 범용이니까. 저 사람이 더 좋아해. 그러면 자기의 감정 교류 수준을 낮추면 되죠. 이제 이 영역이 강화학습 영역이잖아요. 네. 강화학습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휴머노이드가 부가가치가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로봇을 찍어낼 때는 똑같은 걸 찍어내는데 사람들과 겪어가면서 개도님 집에 놓은 휴머노이드와 그다음에 이승현 아나운서님 집에 넣은 휴머노이드가 나중에 보니까 모델은 같은데 달라요, 성격이.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우와. 지금의 AI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개인화된 AI, 내가 구독한 AI가 나한테 맞춤형이 되니까 지금. 그래서 하겠네요. 감정 교류라는 거는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네. 감정 교류를 내가 어느 정도까지 원하는가는 사람마다 다 다를 테니 네. 그거를 선택할 수 있게 또는 로봇이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로봇의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그거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그러고 보니까 인터스텔라의 타스라는 AI, 피지컬 AI죠. 유머. 예, 수준. 유머 레벨을 조정하잖아요. 좀 조금 올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정말로 휴머노이드를 개발하는 개발자, 과학자 분들한테는 정말 이걸 고려해야 된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키워드 하드웨어로 가겠습니다. 하드웨어. 네, 정말 이 부품만큼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럼요. 액추에이터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근간입니다. 액추에이터군요. 움직이는 기계. 네, 보통 이제 관절에 넣어서 로봇이 움직일 때 그 힘을 만들어내는 그 기계. 그걸 이제 뭐 쉽게는 모터라고 하는데 그 그냥 모터가 아니라 그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힘과 속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감속기라든가 센서라든가 제어기라든가 이 뭉뚱그려서 다 패키지로 만든 이 기계, 네. 액추에이터. 이 액추에이터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느낌의 비용인가요? 아니면 물리적인 크기인가요? 절반? 둘 다예요. 둘 다. 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한 절반 정도, 그리고 무게적인 측면에서도 한 절반 정도. 그래서 정말로 근간이 되는 부품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희 A 로봇도 이 액추에이터부터 저희가 직접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만들어 주세요. 다 나는 맞춤형으로. 이런 게 원하, 이런 게 필요한데 안 맞는군요. 규격 같은 게. 여태까지
다른 산업에서 만들었던 거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딱 맞춤 옷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워요. 그 기준이나 규격을 정리를 좀 잘해서 오픈을 하면 네네. 굉장히 많은 기업이 이 규격을 쓸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건 이제 표준화 전략이죠. 모듈화를 해가지고 네, 아예. 모듈화, 표준화 이런 전략들도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는 선도하고 네.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그렇죠. 거라고 왜냐면은 보여져요. 모든 부품이 최적화된 크기나 무게가 있을 거거든요. 맞아요. 많죠. 그게 우리가 아마도 앞으로 수십 년간 극복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항상 뭘 만들더라도 옆을 봐야 돼요. 옆을 받고 쟤네들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그것보다 뭐가 더 우리의 경쟁력이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 나가는 게 우리가 앞으로 수십 년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액추에이터만 하더라도 그럼 모터로 들어가 보면 모터 내부에 보면 자석과 전자석의 조합이에요. 그러면 그 자석은 어떻게 잘 만들어낼까? 이런 측면도 봐야 돼요. 그런 하나하나까지 다 디테일하게 산업화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가 그거 못하는가? 네.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못할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도 어디 없을까? 네. 어디 틈새 없을까? 네. 라고 생각하고 만들어내면 거기가 대박인 곳이죠. 와, 이거 저는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하나 더 나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왜냐면은 생각보다 인력이나 예산이 뭐 중국이라든지 선진국에게 밀릴 수 있어요. 밀릴 수 있죠. 근데 놀랍게도 몇몇 IT 기기에 들어간 핵심 부품은 정말 작은 나라에서도 굉장히 잘 만드는 경우 있고 다른 나라가 못 따라가거든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석이라든지 뭐 세부적으로 부품을 들어가면은 그 안에 순수과학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순수과학을 또 굉장히 잘합니다. 맞아요. 네, 이론적인 논문도 굉장히 잘 쓰고 그러니까 그 원천 기술에 들어가는 순수과학 기술을 계속 개발하는 게 어쩌면 굉장히 중요하고 이때일수록 좀 더 이 기초과학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진짜 목소리 높여 외치고 싶습니다. 네, 많이 예. 내주세요. 왜냐하면 목소리를. 로봇 AI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네. 이제 AI 어떻게 잘해, 로봇 어떻게 잘해 집중하는 거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네. 그런데 길게 보면은 그 밑바닥에는 기초과학이 그렇죠. 탄탄하게 받쳐주지 않으면 진짜 사상두각이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기초과학은 당장 돈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좀 밀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오판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계속 우리가 계속 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이 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많은 곳이 그렇죠. 또 흔하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여긴 좀만 더 밀어주면은 완전히 막 그러니까. 별의별 논문들 막 다 나오는데. 그냥 AI 하나로만 얘기하지 말고 로봇, 뭐 액추에이터 이런 단어들을 저는 평소에 우리가 그냥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네. 진짜 더 말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기초과학도 결국은 이 공학자분들이 무언가를 만드는데 필요한 거고 네. 그럼 결국 과학자와 공학자가 콜라보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휴머노이드는 이 인간과 콜라보를 하게 되고 그들이 또 계속해서 어떤 산업의 혁명을 주도해 나가겠네요. 네, 이런 게 선순환이죠. 네. 우리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순환을 잘했을 때는 자생적으로 잘 돌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순환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 생태계를 어떻게 잘 갖추느냐의 시각을 갖고 있는 게 그게 이제 기획자들. 특히 뭐 정부겠죠. 기획자들이 갖춰야 될 시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야, 네. 휴머노이드 이야기를 주제로 했는데 굉장히 세세한 이야기와 어쩌면 기초과학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보내드리기 싫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하나 여쭤보자면 범용 휴머노이드는 그럼 얼마 정도의 그 가격대가 보급이 될지 중요한 얘기죠. 그 친구를 아주 예민한 맞이하려면 질문인데요. 네네네. 네, 예상하시는 어쨌든 현장에 계시니까 직접 개발을 하시니까 제가 궁금하신 게 이제 가격이 공개된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A 로봇 쪽이 더 비싼지 싼지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지인 할인 이런 거 외산으로 원하는 갈 거 것이냐, 아니고요. 국산으로 네. 갈 것이냐. 저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네. 거꾸로 하트해주는- 물어봐요, 항상.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가격대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면 사시겠어요? 네, 저는 그 시장가를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저는 사람들의 있습니다. 마음. 자, 제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네. 딱 런칭을 했는데 얘의 성능은 밥도 해주고요, 빨래도 해주고요, 설거지도 해주고요, 청소도 해주고요, 아이도 봐줄 줄 알고요, 아이 과외도 시켜주고요, 심지어는 밤에는 저랑 같이 수다도 떨어요.
자,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네. 저 사실 가족 수 곱하기 스마트폰 가격 플러스 노트북 가격을 생각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얼마죠? 그러면 500만 원? 500만 원이요? 아니 들어보니까 지금 조금 위험한 발언이 나올 수 가족 있어서. 수의 스마트폰 가격 곱하고 왜 위험한 발언이죠? 그냥 스마트폰하고 노트북만 쓰세요. 아니 이게 사람 양심이 근데 있어야지. 지금 교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얼굴이 빨개졌잖아요. 아니 사람 양심 있어야지. 스마트폰 몇 개하고 노트북하고 바꾸려 그래요 이거를 휴머노이드를. 일단 1단계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신혼부부들 전자제품 같은 거 넣는 이런 비용이랑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혼수라고 해볼까요? 혼수라고 생각하면 혼수라고. 그러면 네, 준준형 가격 가능합니다. 얼마? 자동차, 그러니까. 준중형 자동차. 준준형 차 그러면 불러주세요, 시원하게. 네, 2천만 원에서 지인 할인 1,500만 원? 준준이 그거 형도 500만 약간 원 포기하지 않으시나요? 준준이 형도 약간 지금 좀 약간 저렴한 라인으로 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저랑 비슷하게 이야기 하시나요? 제가 이제 여러 수집을 하고 있는데 어디 가든 이제 그런 질문을 해갖고 수집을 하고 있는데 가격대가 대충 자동차 가격대예요. 자동차도 이제 레벨이 많은데 네. 그 그쵸, 그쵸. 상황마다 사람마다 그 레벨에 맞춰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비싼 고급차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뭐 1억 이상 말씀하신 거고. 경차를 네.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저렇게 형성되겠구나 네. 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맞추려고 지금 저희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고 있죠. 파이낸셜하게 밀어줄 수 있는 네.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가성비 좋은 휴머노이드 나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학자들의 어떤 건강이나 그들에게 정말 적합하지 않은 혜택이 돌아가는 걸로는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가 고민해 봐야겠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로봇 연구를 위해 쓰고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네. 긴 시간 저희를 AI 토피아로 안내해 주신 한재권 지식텔러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순간 그 변화에 희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주도하는 순간 우리가 이 변화를 앞장서서 만들어내는 순간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주시고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켜 갈 것인가를 같이 꿈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 로봇계 대부 같으신 지식탈러님을 몇 년 뒤에 다시 한번 꼭 뵙고 싶어요. 그때는 어떤 것을 성취하셨고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AI 토피아에는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지식탈러님께 AI란 어떤 존재인지 그걸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신다면 나에게 AI란 친구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I 지식특강 AI 토피아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참신한 AI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정한 AI 토피아를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